혁신위원장 기자 간담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당무혁신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정두환입니다. 현재 혁신위원회 간사 역할을 겸임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비대위에 혁신 지도체제 개편과 관련한 안을 보고를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혁신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태일 혁신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크죠. 혁신위원회가 국민의당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드러내고 개선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혁신위가 출범한 이후에 뜻밖의 일이 생겨서 당이 심각한 신뢰의 위기에 직면을 했고, 그것 때문에 몇 주일간은 사전에 상정하지 않았던 의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예정되었던 의제에 대해서 그 일부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혁신위가 비대위에 보고한 의제는 지도체제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국민의당은 대선 패배 이후에 심각한 조직적 위기, 또 정체성의 위기, 이런 난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신뢰의 위기까지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새로운 지도체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혁신위원회가 이를 고민했고, 그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국민의당이 채택했던 지도체제는 이른바 집단지도체제입니다.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일원으로서 n분의 1의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는 이런 체제인데요. 이런 체제가 좀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또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반응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지도체제가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 개요는 이렇습니다. 지도체제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크게 한 세 가지 기준과 가치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윤리성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성입니다. 세 번째는 민주성입니다. 윤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미 제보조작 사고에서 보듯이 당이 심각한 신뢰의 위기 속에 있고, 또 그러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좀 더 분명한 조직적 기강과 윤리적 기준, 또 그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집행기구가 추천해서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전당대회가 윤리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자라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윤리위원장이 보다 분명한 독립성을 가지고 또 소신껏 당의 윤리적 기강을 확립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유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책임성의 문제인데, 현재 집단지도 체제를 통해서는 책임성이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집단지도 체제의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표 단일 체제로 지도 체제를 만들자라고 혁신위원회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를 전당대회에서 뽑고 그 대표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정당을 운영해 나가고 사후적으로 그것을 이제 책임지는 이런 체제를 만들므로써
당이 보다 기민하게 국민적 요구에 반응하고 또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 혁신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세 번째는 민주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단일 지도 체제로 정당 지도 체제를 만들 경우에 민주성을 어떻게 담보해 나가느냐 하는 것인데, 기존의 당무회의, 이것은 이제 집행기구의 한 부분입니다만은 당무회의를 대표 당원 회의라고 하는 대의기구로 변경을 했습니다. 일종의 입법기구인 셈이죠. 그래서 이 대표 당원 회의가 단일 대표라는 집행 권력을 견제하고 또 윤리위원회와 함께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해 나감으로써 당 지도 체제의 민주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것이 오늘 아침 혁신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한 국민의당 지도 체제 혁신안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컨대 지도체제를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3권을 분립시켜서 이 세 개의 권력을 다 당원주권 원칙에 의해서 선출을 하고 이 세 개의 기구가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민주성을 담보한 기초 위에서 집행 권력이 보다 소신 있게 일을 하고 사후적으로 그것에 책임을 지는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책임성과 반응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번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시간 어떻게 지금 혁신이 아닌 전당대회 반영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은 이제 전당대회 반영을 목표로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를 했고요. 비대위가 이제 공론 과정을 거쳐서 이 안을 채택하게 되면 이제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 체제는 이제 이런 지도 체제의 틀을 위해서 이제 출범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비대위에 보고를 했으니까 아마 비대위가 공론 절차를 아마 당 내외 공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 내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기구들도 있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당 바깥의 여론도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최고위원도 따로 뽑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 최고위원회는 이제 폐지했습니다. 폐지하고 그 대신에 상임집행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단일 대표를 보좌하는 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상임집행위원회입니다. 상집위라고 보통 부르죠. 상임집행위원회 멤버들이 사실상 최고위원회 비슷합니다만은 그 기능이 최고위원회는 이제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지 않습니까? 근데 상임집행위원회는 대표를 보좌하는 심의 기구입니다. 그 기능이 달라지는 것이죠. 상임집행위원회 어떻게 구성?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그 다음에 당내의 중요한 이제 전국위원회의 대표, 주요한, 그 다음에 대표가 임명하는 약간 명의 집행위원, 이렇게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9명 정도가 적정 규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위를 위한 선거는 따로 안 한다. 최고위는 선거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를 폐지하죠.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당대회에서 1, 2, 3, 4, 5 이렇게
순번을 정하는 이제 선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 1번이 이제 대표를 하게 되는 것이고 1번이 유고가 되면 이제 2번이 맡고 3번이 승계하는 이런 체제인데 이 체제는 대표는 n분의 1의 권한밖에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늦어진다든지 뭐 나눠먹기를 한다든지 자원 배분에 그 어떤 이것이 이제 좋은 의미에서 뭐 집단 의존 체제지만 과도 체제로서의 나쁜 기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걸 좀 분명히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대표를 단일화하고 대표 한 명만 뽑게 되는 거죠. 집행 기구로서는. 의사결정을 대표가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기구들은 사후적으로만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가 이제 그 상임 집행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의사결정을 하겠죠. 이게 일종의 그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내각 같은 것이 상임 집행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이제 그 심의를 거쳐서 이제 그 의견을 받아서 결심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좀 독립적이고 소신 있게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결과에 대한 그 책임은 이제 사후적으로 지게 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2000년 이후에 그 우리나라 정당 지도 체제가 다 집단 체제, 그러니까 집단적 지도 체제로 이렇게 바뀌어 왔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집단 지도 체제가 문제가 있어서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를 택하기도 했었습니다. 각 당이. 그러다가 다시 또 집단 지도 체제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이렇게 절충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그럴 때 이제 고민들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가 여러 가지 책임성이나 반응성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절충안으로서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 그러니까 대표는 따로 뽑고 최고위원은 또 분리해서 선거하는 이런 체제를 갖추었는데 국민의당은 현재 당의 규모나 또 국민의당이 직면하고 있는 내외의 여러 가지 위기 등을 감안할 때 좀 더 책임 있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지도 체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좀 더 강력한 어떤 집행 권력을 만들어주는 이런 체제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 당장 87 전대에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지금의 당원을 좀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당원 당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잘 몰라갖고 이 당원 당규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구가 지금 당원 당규에서는 어딘지. 현재는 그건 우리 정도환 위원님께서 하시는데 이게 아마 전대가 어떤 수임 기구에게 위임을 해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당원 당규 개정 사항은 그 최고의결 기관인 전당대회에 있고요. 전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임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앙위가 당무위가 최고위에 위임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태가 최고위까지 위임이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위,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위를 대체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혁신위가 제기한 문제를 비대위가 의결하시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산하에 아마 당원당규 개정 소위를 만들게 되고 거기서 성안을 하게 될 겁니다. 통화를 해서 어찌되었든 임시전당대회에서 다시 한번 전대에 붙여서 의결을 아닙니다. 의결은 현재 상태는 전대 의결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고위까지, 지금 최고위가 비대위가 됐으니까 비대위에서 의결을 거치면 당원당규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위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합당에 관한 사항만 위임에서 배제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안을 발표했더니 이제 이거 만드는 과정은 여러 전문가들, 정치학자들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이거를 제도 디자인을 했는데 이거 총재 체제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반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삼권 분립 체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다른 기구를 분열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전 집단 지도 체제에 비해서 더 민주적이다라고는 잘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책임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체제를 만든 것은 책임성과 반응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점을 두고 계신 원칙이 어떤 건가요? 책임성과 반응성입니다. 현재 그 신생정당 소규모 정당으로서 대선에 패배하고 또 정체성의 위기와 특히 또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적절한 지도체제가 무엇이냐 이것을 고민한 결과 현재 집행 권력을 단일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종의 사법기구로서 윤리위원회를 독립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당원회의를 두어서 견제장치를 운영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당원회의는 집행 권력에 대한 불신임 권한까지를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듣고 오늘 아침에 비대위에 첫 보고를 하셨다는데 그럼 비대위에서는 어느 정도 좀 공감이라든지 동의가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여쭤보는 거냐면 예. 전대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까 이제 정관 위원장님 설명은 비대위에서 의결권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당권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서 이게 지금 제한 단계인지 아니면 비대위에서 어느 정도 공감이 돼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건지 현재 오늘 아침에는 혁신위원회가 비대위원회에 보고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비상대책위원회는 당 내외의 공론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 결정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상태는 보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보고를 받은 상태이고 뭐 보고를 받은 이후에 과정은 이제 비대위가 관리하게 될 터인데 비대위 제가 지금 현재까지 듣는 바로는 당 내외 공론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새정치 표방을 하면서 당내 민주주의를 되게 강조했던 그 창당 정신이 있는데 이게 대표가 이제 웬만한 권한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창당 정신에는 좀 어긋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집행 권력의 책임성과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 권력을 단일화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최고위원회 체제라고 하는 것은 집행 기능과 입법 기능과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도 집행부에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윤리위원회 구성을 뒤로 미룹니다. 또 윤리위원회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들 기피를 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국민의당도 대단히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현재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윤리위원장이 선임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당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언제인데 윤리위원회를 왜 구성하지 않느냐. 다 대표가 짐을 지기 싫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전당대회에서 당원 주권에 의해서 뽑아버리자. 그렇게 되면은 윤리위원회 구성을 뒤로 미룰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장 선출을 전당대회가 하게 함으로써 독립과 그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이전에 집단지도 체제에서 이렇게 섞여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민주성을 담보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당무회의라고 하는 것이 집행 권력의 개선상에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위를 견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떼어내서 입법기구로서 대의 체제로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집행 권력에 대한 견제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지도 체제는 민주주의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더 책임 있게 실현해 나가는 체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 당원회의가 대표를 불신임하게 되면 네. 끝인가요? 아니면 뭐 다시 분리로 가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제도 설계를 디테일하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원칙과 줄거리를 했는데, 그거는 대표 당원 회의에서 아웃을 선언하면 끝이겠죠. 뭐. 예. 저는 약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대표당원 내에서 그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면 국회 같은 기구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약간 내각제 같은 느낌이 있는데 또 대표를 직접 선출하게 되면 두 권력을 예를 들어 충돌했을 때 어떤 장치가 어떻게 되나요? 당원들이 세 개의 중요한 당의 권력 기구를 다 선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도 선출하고 윤리위원장도 선출하고 그다음에 대표 당원 회의도 선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구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게 만들므로써 보다 민주적 장치가 분명하게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 당원 회의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국회의원 그룹에서 몇 명, 그다음에 지방정치인 그룹에서 몇 명, 그다음에 평당원 그룹에서 몇 명, 그다음에 또 연령별로 몇 명씩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원 주권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이제 구성을 하자고 하는 것이 혁신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새로운 실험입니다. 새로운 실험이고,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여러 정당들을 보면 각양각색의 지도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당의 역사라든지 또 그 정당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는 지도 체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고민의 지점인데, 국민의당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지도 체제를 책임성과 윤리성과 민주성을 담보하는 제도 설계를 해보자는 것이 혁신위원회의 의견인 것입니다.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은 기존의 전대주부가 하는데 지금도 역시 전당대회에서 선출해 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그 상임 집행위원회의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대표랑 위원장 다 넣는 건 아닐 테고요. 그 중에 이제 필요한 전국위원회, 여성, 그다음에 청년 등 해서 그 전국위원회의 대표를 이제 적정 숫자를 상임집행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위는 지금 권한이 축소되고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위원회는 이제 전당대회의 수임 기구니까요. 최고 주권 기구의 수임 기구죠. 이거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최상위의 의사결정 기구이죠. 전당대회가 있고 전당대회의 수임 기구로서 이제 중앙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세 개의 주권 기구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이것이 국민의당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적 장치다라고, 그러니까 리더십을 설계할 때 이것이 가장 적합하다 현재 상황에서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다른 당에서 하고 있지 않는 제도 실험입니다. 실험인데 어떻게 될지는 한 기자님들과 1년 후에 만나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일 기도체제로 하는 이유미 사건이 영향을 좀 미쳤나요? 이유미 사건의 영향은 윤리위원장을 전대에서 선출하자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당이 비슷한 처지입니다.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미루든지 아니면 윤리위원회가 어떤 담합 구조 속에서 내부의 어떤 잘못들을 이렇게 징벌해 나가지 않고 그냥 적당히 얼버무려 나가는 것이 현재 거의 대부분의 정당이 취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현재 국회윤리위원회도 그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리위원회를 좀 확실하게 하자. 전대에서 뽑으면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유미 사건과 같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을 징벌하는 문제, 이것도 지금 정치인들한테 당 그냥 기존 시스템에 그냥 맡겨 놓으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바깥에 여론이 뭐 막 들끓고 하면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 이 일종의 동종교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정당들이 그 보이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윤리위의 그 운영 모습인데요. 그것을 좀 타파하자. 전대에서 확실히 선출해서 그걸 뭐 외부 인사도 좋고 뭐도 좋고 좋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 당 대표의 버금가는 권한을 갖고 소신 있게 할 거니까 그 구성을 뒤로 미룰 일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당의 윤리적 기강을 보다 확실히 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유미 제보 조작 사건이 영향을 미친 바로 직접적인 제도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소 조금 뭐 생경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갸우뚱갸우뚱하는 의견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건 제가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금 신뢰 위기에 직면해서 국민들이 믿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당이 뭔가 책임 있게 국민들의 그런 궁금증에 또 국민들의 의견에 반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윤리적 기구를 보다 확실히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전대에서 뽑는 것 이상의 확실한 장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좀 참고하신 모델이 있는 건가요? 제가 생각했는데 결국은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하는 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원리를 차용한 것이죠. 전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를 전당대회가 선출하는 건 전례가 없습니다. 현재는 당 대표가 그 당무위원회입니까? 당무위원회의 그 이렇게 협의와 동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것이죠. 윤리위원장을.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당 대표에게 윤리위원장 선임의 책임이 지금 있습니다. 최종적 책임이. 그러니까 이거 뭐 동료 국회의원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아니면 무슨 뭐 당의 간부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거 미적미적하고 윤리위원회 구성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당 개별 사정들을 자세히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은 현재 국회 윤리위원회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없애고 징벌 할 건 확실히 징벌하자 하는 것입니다. 윤리위원장을 현실적으로 나가서 뭐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권한이 막강하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 처벌만 하기 위해서 예. 윤리위원장을 전당대회를 나가서 도전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진들도 이제 돌아가면서 약간 그 좀 어려운 자리인데 그냥 맡아주는 형식이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걸 전당대회에서 뭐 그러면 선출할 계기가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 평당원이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이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정의감에 어떤 분노를 가진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전당대회에서 뽑을 때 뭐 적당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건 다음의 문제입니다. 윤리적 기능을 바로 세우자. 조직의 기관과 당의 그 규범을 분명히 하자. 그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다 하는 원칙 하에서 이렇게 아주 강수를 좀 제가 두었는데 이것을 국민의당이 지금 받아들일 것이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부터 이제 논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은 제가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설득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혁신위원장으로서 이게 좀 강수를 제가 말하자면 이게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감대는 아직 없다는 얘기십니다. 공감대는 지금부터 이제 그 공론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현재는 혁신위원회가 전문가 그룹과 또 기존의 혁신발언대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당의 현안과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제도 설계를 했는데 이거를 당내 의사결정 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당 내외의 공론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당내의 뭐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원외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평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부터 토론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당 내외 많은 인사들이 이것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87년대가 한 40일 남았잖아요. 예, 예. 출마를 선언하신 분들도 계시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게 이 87 민주연대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가 지금 뭐 그게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말씀하셨던 과정들이 예. 대단히 좀 지난하는 과정 같은데. 지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이게 단일 지도 체제 그 문제고 최고위원회 폐지거든요. 폐지인데 최고위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조금 아쉬운 게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2, 3, 4, 5번을 이제 좀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섭섭해할 수 있겠는데, 현재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그 몇 분의 이 분위기를 보면, 제가 의사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적어도 단일 지도 체제에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느낍니다. 현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공감대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 명분이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또 당원들의 권한, 평당원들의 어떤 민주적 의사결정의 권한, 당원 주권이 잘 실현되는 또 장치이기도 합니다. 대표 당원회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무리. 예. 많이 공론에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결정, 그건 비대위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 내부에서 뭐 의총 열어가지고 하겠죠? 아마도. 일단 비대위에서 먼저 논의를 좀 하실 것 같고, 거기서 의견이 모아지면 당연히 의총 당회의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김태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로는 대표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혁신 발언대에서도 그랬고,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이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 프로그램이라는 게 가보지 않은 길을 한번 가보는 이제 과감한 도전, 이게 이제 외부 인사를 불러다가 혁신위원회를 맡긴 동기일 텐데, 일단 지도체제 문제는 이렇게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이것이 국민의당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적실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요 두 번째 아마 여러분들께 발표를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말씀드릴 것도 현재 상황에 필요한 어떤 조직 노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정리되는 대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의석수도 상당히 좀 고려한 방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당의 사이즈가 40석인, 그러니까 의원이 40석인데요. 이게 큰 정당들이 갖는 이제 그 지도 체제는 사실은 여러 당내 존재하고 있는 세력들을 당내 통합해 내겠다고 하는 리더십이거든요. 그런 취지가 강한 것입니다.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정당 체제에서 그런 걸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각도 이 제도 설계에 깔려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건 없는 거죠? 당대표 결선 투표 같은 것은 없는 거죠? 그 선거 절차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얼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 절차를 해서 단일 대표 체제를 뽑을 것이냐 하는 것은 지도부나 전대 준비가 조금 설계를 아마 디테일하게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민하게 반응을 하는 책임성과 반응성, 그 다음에 현재 당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윤리적 문제, 신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윤리기구의 강화, 그 다음에 당원 주권을 실현하는 어떤 민주적 견제장치, 당원 대표회의라고 하는 이런 민주성, 이것이 이제 지도체제 문제를 설계한 그 기본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마쳐 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